네, 안녕하십니까. 최규현 교수의 미래의 교육을 묻고 답하다 마지막 주제, 디지털 시대의 배움을 살리는 아날로그 교육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는 스팀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2차는 전기, 자동화, 3차는 컴퓨팅입니다. 4차는 인지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지의 의미는 기계, 즉 컴퓨터가 지능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유경제, 공유가치 창출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2003년에 데세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개인의 사회화 성공을 목표를 두었는데 2015년에 에듀케이션 2030을 또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목표를 두고 변혁적인 역량과 학생 행위의 주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학습 나침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무성을 갖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세 가지 기능 그리고 네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인지 및 초인지 사고 기능,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기능, 실천 및 신체적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교육 4.0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 1.0은 지식 암기, 다운로드 시대라고 합니다. 2.0은 인터넷 학습의 시대, 3.0은 지식의 소비와 생산, 즉 지식 정보 사회를 얘기하죠. 이제 교육 4.0을 얘기를 하는데 혁신을 이끌어내는 학습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 4.0 시대에 5가지 5I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내재하는 과제, 그리고 혁신적 사고의 과정의 실천, 의미 있는 해석, 지식 창조의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5가지 I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EO들이 요구하는 미래 마인드셋을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센스 메이커, 감각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 그리고 창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찾고 있고요. 진취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마음의 근력, 이런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제시되는 역량들을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교과가 없습니다. 이런 역량은 사람다움인데, 이런 역량은 결국 학교에서 교과가 없지만은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문화 속에서 담아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데이비드 섹스는 아날로그의 반격이란 책을 얼마 전에 낸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프의 한계와 그 바깥에 실제하는 아날로그 세계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왜 아마존은 맨하탄에 오프라인 서점을 냈을까?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몰스킨 노트에 빠진 까닭이 무엇일까? 아이패드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라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형태와 또 모임과 취향들을 설득력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점이죠. 사람들은 한 권을 다 읽었다는 느낌을 소중히 합니다. 이 연반을 다 들었다는 느낌, 즉 완결성을 좋아합니다. 디지털의 세계는 평평하다고 합니다. 1과 0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신한 트렌드 연구소에서 온라인상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디지털의 바다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날로그 가치를 조망한 분석이죠. 이런 트렌드는 아날로그를 직접 겪어보지 못한 20대, 30대 세대에서 더욱더 복고풍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점 및 북, 만화 카페의 비중이 2012년에 15.5%에서 2016년에 30.0%로 늘어났고,
골목 상권이 51.8%, 일반 상권이 36.7%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4년 대비 한복 구매가 2016년에는 208% 증가했다고, 특히 20대에서요. 아날로그 관련 소설 버즈랑이 2015년 131천 건에서 2016년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246천 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관련 연관으로서 향수, 복고, 추억, 감성, 디지털을 꼽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란 거대한 파도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아날로그적 가치를 부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대한 반감이죠. 디지털에 대한 아날로그의 융합이 새로운 복합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2의 기계 시대가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MIT 디지털 비즈니스 센터의 에릭 브린월프손 그리고 앤드류 메가피 교수가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핑크라는 인공지능학자가 얘기한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35년 동안 인공지능 연구의 교훈은 어려운 문제는 인공지능에 쉽고 고도의 추론이죠. 인공지능에게 쉬운 문제는 어렵다는 것이죠. 즉 정원사, 안내원, 요리사는 수십 년 동안 직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넘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부와 로봇을, 청소 로봇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탁자 위에 잡지를 정리하는 미션이 주어질 때 인공지능이 하려면 앞으로 적어도 5년 정도는 연구해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가정부가 탁자 위에 잡지를 정리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컴퓨터가 시각, 청각, 심지어 촉각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있기는 해도 우리의 인간의 코와 혀에 비하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비해서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컨트롤의 패턴 인식, 가장 복잡한 형태의 의사소통이라는 인지 영역에서는 여전히 훨씬 인간이 우위에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육 환경은 이런 기능들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디지털 물결에 우리 교육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로봇 3원칙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인공지능 역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것이 가져올 인간에 대한 재앙 때문이죠. 아실로마 AI 원칙을 2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연구 이슈에 대한 5가지, 그리고 윤리와 가치 13가지, 장기적 이슈 5가지를 제시해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고 인간 존엄 가치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 원칙 1을 보면은 AI는 인공지능은 의도하지 않는 지능, 연구 개발해서는 안 되고 인간에 유익해야 된다는 제1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이슈에서 인공지능의 과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인공지능의 최대 능력에 관한 확고한 과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육에서도 함부로 AI를 만능으로 여기거나 낙관적 적용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사람에 집중하라. 댄 소벨이 지은 책입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사례 제시를 통해 인간성 회복과 상호작용이야말로 더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결과로 이어져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결론입니다. 인간은 과소평가되었다라는 제프 콜빈의 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례식장에 방문한 로봇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도 장례식장을 방문한 로봇에게 위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화가 난 고객에게 인공지능이 진심으로 사과한들 마음을 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계가 대체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공감 능력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기계를 이기려 하거나 인간보다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리해질 분야가 뭘까요? 공감, 창조력, 사회적 민감성, 스토리텔링, 유머, 인간관계 형성, 논리로는 불가능한 강력한 표현 방식이 그 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계로 쉽게 대체되지 않을 지속적인 가치를 창조해낼 방법이자 교육에서 담아야 될 필연적 숙제입니다. 펜이 키보드보다 강하다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노트북 필기보다 그리고 손글씨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테드 강의 15분짜리 5개 분량을 듣게 하고 한 집단은 노트북으로 필기하게 하고 한 집단은 펜으로 필기하게 했습니다.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노트북이 필기량이 많습니다. 키보드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적인 지식은 비슷하지만은 개념적인 지식, 그래서 답이 여러 가지 나오는 메타 지식은 손으로 필기할 때 훨씬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키보드, 디지털이 만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에 추억으로 남아있는 아날로그 인간, 감성의 추억거리가 아닌 생존적 필요에서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선이고 만남입니다. 느림이고 감성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아날로그로 희노애락을 느끼며 공감한다고 합니다. 아날로그는 귀 기울여 줌이고 넌지시 바라봄입니다. 아날로그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살이 깊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디지털의 거대한 물결에 함부로 아날로그를 대하지 않는 길, 그것이 디지털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슬기로운 교사라는 글에서 내가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정직하다. 내가 구속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내 기준을 뛰어넘는다. 내가 재촉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과제를 완수한다. 내가 선을 요구하지 않아서 선이 흔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유혜 교수의 미래 교육을 묻고 답하다 4개의 주제의 강의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혁의 시기에 요동치는 우리의 교육, 그 중심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